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2부 녹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2부 주제는 또 잡소리 중에 하나인 카페 창업 관련된 얘기, 카페 입지 선정 얘기 좀 나눠보면서 또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카페들, 위치들이 있을 텐데, 혹시 입지, 그러니까 이제 위치적 선정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느끼세요? 네, 어느 정도는. 네, 실제로 어떤 자리에 있는 카페들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큰 사거리? 큰 사거리. 네. 볼맨님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떤 카페들이 좀 장사가 좀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만약 내가 카페를 창업한다면 이런 데는 해야지, 뭐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일단 목이 좋아야 되는 게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쪽이 아무래도 네, 사람이 많은 곳. 어찌됐든 결론은 대부분 지금 얘기하시는 게 사람이 많은 곳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그거는 전제 조건이긴 한데 단순히 사람만 많으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직장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종의 대로변에 있긴 한데 네네.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고속터미널 같은 곳이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데 그거 환승하는 데예요. 사실 저는 거기를 계속 지나다녔지만 거기서 커피를 사 먹을 것 같진 않거든요. 버스 정류장 뭐 앞에 있다거나 그러면.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 많은 데는 사실 유동인구 자체는 많지만 실제 수요는 없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회사 근처에 있다고 회사가 여러 개가 모여있는 곳 근처에 그 길가 라인에 있는 거라고 하면 유동인구도 많지만 그 유동인구는 그 회사 사람들이잖아요. 그 주변에 상주하는 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게 많은 게 입지가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카페를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카페 컨셉이나 어떤 걸 할지 대부분 정하신 다음에, 물론 그 이전부터 자리를 봐두신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내가 카페를 할 거니까 뭘 할지 정하고 나서 이제 입지들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직접 입지들을 알아보러 다니기가 힘드니까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서 많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 쪽을 통해서 알아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가죠. 특정 지역을 자기가 이제 원하는 그 지역의 부동산을 가서 부동산 아저씨들이랑 이제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특히 이제 연령대가 있는 아저씨분들은 뭐 이제 부동산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디가 조건이 좋은지, 또 권리금이 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따지는데, 저는 사실 이제 업자들 입장이 아닌 점주들 입장이나 혹시 이제 내가 주인이 될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다 보니까 부동산이나 컨설팅 그리고 개발팀, 이제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개발팀들이 있습니다. 상품 개발팀 말고 점포 개발팀들이 있어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점포 개발팀을 직접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외부 컨설팅 업체랑 이렇게 연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양아치라고 하죠. 좀 사기꾼 필 나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의 말을 100% 신뢰하지 마시고 개인이 좀 알아보셔야 된다는 걸 좀 필히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부동산 아저씨 말도 꼭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아저씨가 여기 정말 자리 좋다, 권리금이 있어도 최소 매출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에 혹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서 좀 손해를 보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의 말을 100% 신뢰를 하지 말고 어떤 정보로만 받고 본인이 직접 좀 찾아보는 걸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떤 곳 자리를 찾아야 되냐? 보통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역세권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곳, 사람이 많은 곳을 일단 점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이 그냥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게에 올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특히 좋아하는 게 이제 환승역들이에요. 큰 환승역. 그러니까 이제 특히 우리가 뭐 신도림 같이 2호선으로 갈아타야 되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물론 그런 데들은 일단 사람이 북적북적하니까
자릿세들이 비쌉니다. 아무래도 그러겠죠? 왜냐면 좋아 보이는 곳은 기본적으로 형성된 금액대들이 세고 많이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액대를 비싸게 부르는데, 근데 먹어도 할까요? 신도림에서? 난 신도림 매번 지나가지만 신도림에서 뭘 사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렇죠. 안 사 먹죠, 잘. 네. 네, 환승역에서는 바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사 먹지 않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실역 사람은 많지만 롯데월드나 놀이동산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죠. 그 입구역에서. 그런 데는 장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가게세가 비싸겠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가게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가게를 찾는 게 중요한데, 그 찾는 팁이 무조건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역세권이라고 해서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역세권들 중에도 특히 흘러가는 데가 꽤 많아요. 제가 최근에 망했었던 학동역 7호선 학동역 사람 오지게 많다고 그래서 했는데 다 흘러가죠. 네네. 사람들 다 지나갑니다. 빠르게 지나시더라고요. 네, 빠르게 좀 천천히 지나가면서 네. 뭔가 볼 거나 먹을 것들을 이렇게 즐기면서 가야 우리 가게도 들어와서 먹어주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은 많지만 먹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지 선정할 때는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머물러서 먹을 수 있는 곳.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홍대나 신촌 같은 데가 이제 몫이 좋았던 자리였죠. 왜냐면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뭐 쇼핑을 하면서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이 꽤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상권이 많이 죽어서 사람들이 찾지를 않죠. 홍대도요? 홍대도 예전에 꽤 좋았는데 지금 많이 네, 떨어졌잖아요. 지금 카페를 많이 네.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입지 선정을 할 때는 단순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얘기한 걸 100% 신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가서 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가게를 열었을 때 얼마만큼 손님이 올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럼 자리가 괜찮은 데를 봐둔 데가 있었다. 그럼 우리 가게에 손님이 올지 안 올지 알아보는 방법은 비슷한 업종이 주변에 있는 가게를 모니터링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울 가게에 그 제일 가까운 가게들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자주 그 가게를 가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왕이면 사장하고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이게 보세요. 며칠 동안 보면 하루에 카페 회전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몇 명이 오고 갔는지, 몇 잔의 음료가 나가는지를 대략 보면, 특히 아침 출근 타임, 점심 타임, 저녁 타임, 이렇게 세 타임만 가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곳이 단순히 역세권인지 아니면 오피스권인지 아니면 주거 공간인지를 잘 봐야 돼요. 오피스권의 장점은 일단 직장인이 많아서 수요가 많은 반면에 경쟁이 심하고요. 특히 오피스권은 주말이 잘 안 돼요. 점심시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점심시간이나 많이 우르르 나오는 시간 외에는 비는 시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가 좋다라고 들어갔는데 막상 장사를 해보면 실질적인 매출이 별로 안 되는, 왜냐면 쉬는 날이 너무 많고 안 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간당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주거 공간이라고 들어갔을 경우, 이 주거 공간에 이제 그 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나와서 먹지 않는 주거 공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주거면은 어디예요? 이제 대부분 동네들 오피스텔. 이제 외곽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일산이 좀 그런 데가 많았었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신도시 주변인데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잠만 자러 오는 그런 주거 공간들이 있어요. 특히 주택가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파트나 뭐 주택가 전부 다. 그래서 제일 좋은 상권은 약간 어설프지만 오피스 상권이랑 일단 주거 공간이 껴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출근 타임 점심 때는 이제 오피스 상권들이 먹어주고, 한가한 시간 때는 동네 엄마 아줌마들이 이렇게 마실 나오면서 먹어주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장사를 했었던 서울역 중림동 같은 데가 장사가 안 되는 지역 같지만 알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노력하기에 따라서 꽤 잘 됐었던, 그래서 실제로 중림동을 잘 됐었죠. 보면 이제 오피스 상권과 이제 주거 공간이 이제 어느 정도 중첩되어 있는 상권들이었는데, 학원가는 어떤가요? 학원가도 좋긴 하지만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방학 시즌이냐 아니냐에 따라 또 틀려져요. 노량진. 일단 노량진은 제가 가본 적은 없어요. 노량진은 너무 싸요. 모든 게 다 싸서. 네, 한 잔에 그렇지. 제가 알기로는 900원? 뭐 네네네. 그 정도까지. 900원 이요? 네, 커피 한 잔 900원대 꽤 많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100잔에 팔아도 편의점 요새 편의점도 거의 한 500원? 500원? 1,000원이에요. 뭐 위드미라는 곳에서 500원 뭐 출시도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세계가 이런 데까지 들고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제 입지를 선정할 때 물론 업종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업종이 그 입지에 맞는가를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이제 부동산 업자나 이제 컨설팅 점포 개발팀 말도 들어야 되지만, 그분들의 말을 100% 신뢰는 하지 마시고 좀 불편하지만 직접 뛰어다니시면서 실제로 내가 가게를 낼 곳에 어느 만큼 수요가 있는지를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입지된 곳에 그 비슷한 업종의 카페가 예를 들어서 하루 잔수가 몇 잔 정도 나온다라는 대충 계산이 나오실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팔려고 하는 커피가 객단가가 얼마인지 900원짜리인지 2000원짜리인지 3000원짜리를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참고로 그 카페가 100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내 카페도 100명이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페에서 판매되는 커피 잔수가 100잔밖에 안 된다면 한 반을 정도를 50잔 정도로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매출이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자영업자들 간의 룰들이 있어요. 333이라고 하는데, 이제 총 매출을 100이라고 봤을 때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용은 3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려는 카페가 대략 매출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맥시멈 3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돼요. 월세가. 3천만 원이 얼마를 봐야 되는 건가? 네. 대형 카페들은 이제 특히 역세권 같은 경우에 뭐 수천만 원짜리가 꽤 많은데, 뭐 예를 들어 10평짜리 카페를 하실 거라면 테이크아웃 위주로 했을 때 월세가 300,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평당 30에서 4, 50이에요. 그러니까 10평 정도다. 그러면 최소 3, 400에서 이제 한 500 정도가 비쌉니다. 비싸네. 특히 강남 쪽, 뭐 이제 구로 이런 그 이제 오피스 상권들만 하더라도 꽤 비싸요. 그런 데 가서 잘못해가지고 커피 900원짜리 팔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려고 하는 그 업종의 가격, 그리고 총 매출들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임대료가 30%를 넘으면 안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최대 3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소형평수 카페들은 주인이 혼자여야겠죠. 그래서 30%를 최대한 내가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30%는 이제 제로비입니다. 근데 제로비랑 임대료는 사실 아끼기가 거의 힘들어요. 왜냐면 항상 쓰는 만큼 나가야 되니까. 그럼 보통 줄이는 게 인건비랑 이제 최대한 뭐 전기세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을 줄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최소 20에서 25%가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성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넘어가 버리면 거의 손해만 보고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입지를 선정할 때는 내가 팔려고 하는 제품의 가격과 그리고 최소 매출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동종업계에 비슷한 컨셉의 카페가 실제로 어느 정도 매출을 나타내는지를 모니터링을 하신 다음, 내가 가게를 냈을 때 최소 매출과 최대 매출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자료를 데이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입지가 중요한데, 그럼 입지는 만족스러운 경우 보통 문제가 뭐냐면 꼭 권리금들이 껴 있어요. 비싸요. 네, 이제 흔한 얘기로 이제 바닥 권리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닥 권리금은 뭐냐면
그냥 그 가게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싫든 좋든 무조건 내고 네. 들어가야 되는데, 참고로 이 바닥 권리금은 다음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 내가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은데 아무도 안 들어와. 너무 권리금이 높다고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는 권리금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죠. 아니면 아예 못 받고 그냥 밀려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권리금이 없는 지역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좀 장사가 된다 싶은 동네 지역들은 권리금이 다 깔려 있어요. 최소 바닥 권리금들이 껴 있고요. 바닥 권리금이 없어도 시설 권리금이라고 해서 이제 장비나 이런 것들 받는데, 최소한 바닥 권리금은 안 받는 곳을 잡으시고 차라리 시설 권리금을 받으세요. 인테리어 시설이나 장비 비용으로 해서 그런 걸 차라리 받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런 시설 권리금은 나중에 팔기라도 해. 근데 바닥 권리금은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된 이유는 건물주가 그냥 건물을 헐어버리든가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제가 프랜차이즈를 했었던 동종 지인이 건물주가 이번에 올해에 건물을 허문대요. 그래서 그냥 밀려났습니다. 그나마 이제 뭐 시설 권리금 쪽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받았는데, 사실 더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그 시설 권리금만 받고 나온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되도록이면 이 권리금이라는 거를 안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최대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찾아봤는데 없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짱이네. 없으면 건물주에 건물주. 네, 그렇죠. 네, 건물주가 짱이죠. 건물주에 네. 건물주요. 네. 그러면 조금 좀 장사가 안 되는 좀 외진 상권을 한번 좀 찾아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안 되는 거 말고, 왜냐면 지금 주된 카페주들이 문을 닫는 주된 이유는 임대료 때문에 많이 대부분 문을 닫으세요. 왜냐면 임대료는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보통 5년 계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 2, 3년에 한번 보통 재계약을 하는 게 보통 룰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매년 인상을 해서 매년 계약을 다시 했었던 네, 중림동이 슬픈 이야기. 중림동이 제가 그랬고요. 네. 네, 너무 잘 돼서 그랬는지 매년 올리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 임대료가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 사업을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임대료를 많이 받지 않는, 조금은 제일 잘 되는 상권에서 조금 벗어난 쪽을 좀 찾아보시고, 그런 곳에서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한번 개발해 보는 것도 전략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카페들도 몇몇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래도 권리금 내더라도 좋은 데 들어가야지 했는데, 요즘과 같이 불경기이고 특히나 권리금에 대한 압박이 심할 때는 조금 그런 시각적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짧은 시간 그런 말씀들을 나눠봤고요. 그래서 꼭 입지 선정을 할 때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직접 자기가 직접 시간을 좀 내서 직접 관찰을 좀 해서 좀 더 확신을 좀 가져보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팁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원래 2부 잡소리 주제인 이제 추억, 그리고 이제 취미 활동, 그다음에 키덜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두 분은 취미 생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저는 뭐 피규어도 모으고요. 네. 그다음에 뭐 뜨개질 할 때도 있고. 많으신데요? 네, 저는 손으로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좀 만드는 거. 네, 만드는 거, 만지작 하는 거 좋아해서. 네, 피규어 특정 브랜드 모으시는 게 있네. 저 건담도 모으고요. 반다이의 건담. 네, 건담도 모으고, 저 약간 귀여운 걸 좀 좋아해가지고. 그럼 가차폰 같은 거 뽑으세요? 그 동전 넣고 두루둑. 일본 놀러 갔을 때 많이 뽑았어요. 요새 보니까 명동에도 가차폰 홍대에 있어요. 네. 요새 네, 그런 게 네, 좀 많이 네, 생기더라고요. 네. 인형 뽑기도 많이 생기고. 네. 네. 비싸요. 네. 근데 가차폰이 한 10년 전쯤에 한참 유행하다가 네, 맞아요. 조금 좀 사라지는 듯 싶더니 요새 좀 다시 또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형 뽑기나 이런 가차폰이 유행하는 게
점점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금액으로 어떤 소비 문화를 즐기는 하나의 트렌드라고 어떤 분석을 한 기사를 살짝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럼 볼메이님께서는 뭐 이렇게 좋아하는 분야가 따로 있나요? 취미 활동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는다든가. 아, 요즘에 딱히 취미 활동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그냥 없다고 그냥 반 농담으로 얘기한 거고요. 네네. 저도 손으로 뭘 이렇게 만지작만 아, 예, 한참 좋아하셨잖아요. 뭐 빵도 배우시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꽃꽂이 빵, 꽃꽂이빵? 꽃꽂이도 하시고 제빵도 하시고 좀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걸 잘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이게 뭔가 이게 조립하거나 이런 거 쪽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네. 그냥 뭐 원예나 약간 식물에 관심이 많았어서 그런 거를 하는 거를 한참 좀 관심 있어서 배우러 다니기도 했어요. 사실. 남 키우기? 저 잘 키워요. 난 맨날 죽이던데. 나를 잘 키우는 팁이 뭔가요? 분갈이를 안 해서 죽나요? 아닙니다. 물만 잘 줘도 엄청 잘 살고. 나 죽던데? 근데 물을 흘려 보내야 돼요. 아, 나 물 맨날 흘려보냈는데? 왜 죽죠? 사랑을 안 주신 거 아니에요? 뜨거운 거잖아요, 혹시? 아니다. 아니, 수돗물 부으면 안 돼요, 수돗물? 아니, 저희 회사에서 좀 이제 난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분이 뜨거운 물 언제 죽지로. 아니, 이거 왜 죽여? 그랬더니, 그 누가 키울 건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가져가면 되잖아요. 아무도 안 가져오더라고요. 저는 난 같은 거, 그러니까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하고요. 네네. 그런 거 좀 좋아해서 그걸 취미라고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도 좋아하고. 네. 그런 게 취미 아닌가요? 좋아하는 거? 뭐 약간 뭐 음식, 문화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아요. 아, 여행. 여행도 외국 좋아하는데 문화. 생각보다는 좀 그렇게 많이 다닌 것 같진 않고 여행은 네. 그냥 뭐 흔한 책 읽기 이런 것도 좋아하고 약간 좀 다방면에 지식 쌓는 걸 좀 좋아하고. 잡단. 잡다. 네. 그래서 이제 꽂히면 파는 거죠. 그렇군요. 약간 그럴 땐 또 오덕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막 이렇게 파는 기질이 좀 있고. 갑자기 취미 얘기하니까 꼭 예전에 소개팅 하거나 취미가 뭐세요? 그런 그 레파토리 맨날 있지 않습니까? 책임입니다. 근데 사실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서로 취미 물어보면 영화 감상과 음악 감상 책임지자고 그런 아주 클래식한 얘기들이. 요새는 취미가 뭔가요? 그럼 뭐 다양하잖아요. 네. 뭐 피규어 모으기, 뭐 네. 신발 수집, 뭐 맞아요. 예전에는 근데 왜 다들 그랬을까요?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이렇게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하면 취미가 뭐세요? 그럼 영화 보기나 음악 감상입니다. 약간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본인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소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 영화 보는 게 하나의 문화였잖아요. 돈을 내고 보는 게. 왜냐면 지금이야 영화 보는 게 별게 아니지만 네. 과거에만 해도 이런 케이블 TV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려면 영화관을 가야 돼. 네. 그럼 매번 영화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왜 돈을 매번 쓰면서 내 취미를 즐겨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영화 감상이요. 이게 좀 있어 보이는 게 아니었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는 네네. 이제 이렇게 뭐 취미가 뭐야 이러면 내 취미가 뭐지? 그러니까 이러면서 나를 어떻게 표현하지? 내 취미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약간 이러면 생각할 게 없어. 그냥 영화 감상이나 노래 듣기 뭐. 요새도 그러나요? 요새는 안 그러죠. 요새는 안 그러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네네. 그 학년이 올라가면 네. 그 취미랑 특기를 쓰는 게 꼭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뭐 아, 중학교 그래요? 때 가면 취미, 세대가 특기 다른가? 이런 거 쓰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취미 기억난다. 네, 취미 특기. 네네네. 그럼 취미랑 특기, 내 특기가 뭐지? 왜 썼지? 내 취미가 뭐지? 약간 이렇게 좀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좋아하지? 이거를 잘 몰랐어요. 왜냐면 항상 왜 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약간 틀에 박힌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틀에 박혔습니다. 나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집중적이지 못하다고 해야 되나? 나를 어떻게 표현하지?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게 어떤 거지? 이런 물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요새도 이렇게 젊은 남녀분들이 이렇게 모이면 네. 취미 이런 거 물어보나요?
저 같은 아저씨가 새로 이렇게 미팅. 안궁. 요새는 아유, 별로 없어요. 저는 큰일 나겠네요. 소개팅 하면 저 취미가 싸다고 받겠는데. 대놓고 취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 것 같고. 아, 뭐 좋아하세요?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뭐 좋아하세요? 쉴 때 뭐 하세요? 뭐 이런 아, 거 맞아요. 뭐 이런 아, 거 그렇게 하면, 물어보나요? 그런 거 좋아하시면 뭐 이런 좋아하세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뭐 좋아하세요? 뭐 아니면 뭐 제시하죠. 뭐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아, 요새도 그런 트렌드 좀 트렌드 영화관을 가야지. 자기가. 아, 그럼 요새도 데이트하는 코스는 똑같습니까? 그럼요. 얘는 지금 나 영화관 가고 진리죠. 놀이동산 가고. 근데 소개팅 처음 만나러 간 날 영화 보러 가는 건 그거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나 처음 소개팅 무조건 영화관 왜냐면 가는데. 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 얘기 얘기? 안 하. 뭔 그러니까 얘기? 소개팅에서 처음 만나면 아, 서로를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되는데 한 10분, 20분 얘기하고 영화 보러 가면 2시간은 때우는데 영화 보는 동안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아, 그럼 그러면 저 아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영화 보러 간대요. 그럼 소개팅 할 때 팟캐스트 데리고 오면 되겠네. 방송하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야. 이 뭐 사람이 하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좋지 않을까 해서 방송을 하는. 방송에서 소개팅 자리. 아니 왜 제 소개팅 자리 여기 있어요? 귀한 소개팅 자리를 아니, 이색적이잖아요. 서로 소개하고. 기쁜 인상을 심어주겠네요. 아, 네. 네이버 톡 이런 데 소개팅녀가 뭐 자기 정말 팟캐스트 좋아야 돼. 이상한 소개팅녀를 만났다면 막 베스트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제가 이 취미나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본 이유는 이제 키덜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뭐 저도 사실 키덜트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요새 사실 키덜트가 꽤 많다고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그런 덕후 아니신가요? 근데 뭐 덕후인 건 맞는데 이게 사실 예전만 해도 이런 덕후스러운 그 인자는 좋아요. 네. 왜냐면 이제 이렇게 마케팅으로 많이 이용을 당하고 있죠. 특히 요새 제가 느낀 거는 예전과 다르게 이런 편의점이나 이런 카페에서도 이런 덕후 기질을 이용한 상품들을 꽤 많이 내고 있어서 전 뒤늦게 항상 이런 걸 접하고 나서 이거 찾으러 가니까 없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그 상품의 네. 노예. 네, 노예예요 제가. 대기업이 상줘야겠네. 네, 약간 노예여가지고. 제가 최근에 아 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최근에 그 GS에서 커피. 커피에 인형 들어있는 걸 샀죠. 커피에 인형이 드는 네. 게 있어요? 디즈니 인형이. 디즈니 인형. 무슨 카페? 무슨 커피? GS에서. 그 GS 커피? 편의점 그 인스턴트 커피에 있는 네. 거예요. 그걸 이제서 본 거죠. 아, 전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막 달려갔는데 없대요. 그게 한정이었어요. 네. 네. 그 이제 와서 찾냐고. 점원이 그거 끝난 지 오래됐네요. 그래서 사뭇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네. 그래서 또 갈 때마다 그걸 찾아갔는데 없더라고요. 네. 그거 나오자마자요. 네. 저도 그걸 찾으러 편의점을 갔거든요. 네. 근데 그 편의점 제가 매일 가니까 그 분이 알려주 몇 시에 들어온다고 아, 알려주시더라고요. 네네. 아. 네. 그때 가지 않는 이상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 소식을요? 인터넷에 나와요. 인터넷 네. 어디에 나와요? 뉴스 기사 같은. 아, 저는 이제 커피 관련 기사를 매일 찾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안 안 찾다가 이제 커피를 검색을 해서 예전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프로모션 한 거를. 트렌드에 뒤쳐져 있는 사람 저는 같아요. 페이스북으로 좀 네.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야 되는 네. 아니, 근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취미 활동이잖아요. 그런 거 하나, 소소한 게. 그렇긴 하죠. 네, 취미 활동인데, 사실 예전엔 그런 게 드물었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소비 문화가 확실히 달라지고, 이런 거를 즐기고 좋아하는 이제 수집가들이 많아졌구나.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걸 하는 애들을 뭐 덕후다. 좀 이제 안 좋은 인식으로 많이 봤는데, 요새는 이제 젊은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소소한 어떤 소비 문화를 즐기고 싶은 하나의 이제 문화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키덜트스러운 이런 문화를 물론 이제 업체들이 많이 상술로 이용하고 있긴 한데 또 하나의 이제 재미적인 측면도 전 좋게 보거든요. 왜냐면 사실 키덜트가 이 수집하는 것들이 소비가 꽤 커요. 또 비싸기도 하고 그걸 또 이용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저도 이제 덕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규어 같은 경우도 이제 한정판이나 이런 주문 생산 체제를 이용을 해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핫토이 같은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영화의 캐릭터들을 실제 큰 사이즈의 피규어를 만들면서 한정판 스타일로 대신 이제 디테일하게 하죠. 엄청 비싸요. 뭐 3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서로들 사겠다고 맞아요.
또 막 하는 걸 보면서 상술의 이용을 당하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소비 문화가 이런 쪽도 있다라는 걸 존중받는 시대가 오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한번 키덜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방금 저는 키덜트 검색을 해봤는데 네, 키즈와 어덜트죠. 네, 그건 알고 있었는데 네네. 확실히 저는 그런 뭐 캐릭터나 이런 건 좋아하긴 하는데 네. 수집은 하진 않거든요. 예, 저는 그것도 그런- 있습니다. 네, 그냥 좋아만 하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네. 수집은 안 하고. 네, 저는 약간 별로 그런 거에 대한 뭐 이렇게 네, 취향이에요. 네, 취향이에요. 네. 네, 좀- 저희 와이프도 그런 거 모으는 거 되게 싫어해서 도대체 이딴 거 왜 사냐고 저한테 맨날 이제 구박을 해요. 특히 롯데리아나 맥도날드에서 사면 해피밀 사지 마. 막 뒤통수에 막 때리면 그냥 빅맥 먹어. 막 뭐 그래도 나 해피밀 하나 사줘. 또 슈퍼마리오도 예전에 한번 줄 서서 사니까 막 와이프가 옆에서 막 궁시렁 대면서 네. 욕하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거 2시간 서 갖고 해피밀 왜 사냐. 그거 2시간이나 네. 기다려야 정말 돼. 그냥 아침 일찍 가야 돼요. 버거킹 가서 와퍼나 먹어라 막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그냥 그 자체가 이제 재밌는 거예요. 그냥 수고스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하나 사가는 그 재미 그 자체를 즐기는 건데 이제 그거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의미 없다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의미를 갖는 친구들도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왜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나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런 거를 즐길 때만 해도 잘 없었어요. 네, 진짜로. 왜 피규어 막 수집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제가 이제 한창 할 때가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피규어 샵들이 한창 많이 생겼다가 많이들 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좀 많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문제도 많긴 했었지만, 요새 이제 젊은 분들도 왜 이런 것들을 많이 즐기는 문화가 왜 생긴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김원희께서는 본인도 즐기는데, 이제 젊은 입장에서 본인은 이런 걸 왜 즐기고 계십니까? 아까 어렸을 때는 제가 네.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도 부모님이 사주셔야지만 그렇죠, 그 그렇죠. 장난감을 돈이 가질 수가 없으니까.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어른이 돼서 돈을 벌게 되니까 네. 저한테 준 선물처럼 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선에서 저한테 부담 없이. 행복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하나씩 모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모으면서 정말 그거 모으면서 막 부담스럽다, 힘들다 이러면 안 모았을 텐데 사실 그쵸, 그렇지 그쵸. 않아요. 어차피 뭐 사 먹어도 제가 똑같은데. 뭘 사먹지 않고 그 돈을 딴 데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네. 뭔가 컬렉션처럼 이제 그게 모아지면 네네. 뿌듯함도 있고 혹시 네이버 중고장터에 파실 생각이 있으신지? 네, 키덜트들의 루트죠. 최악의. 가끔 보면 이제 네이버 중고장터에 저 덕질 그만둡니다. 그래서 이제 왕창 걸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서로 사겠다고. 제가 그걸 느꼈던 게, 말 끊어서 아니 죄송한데, 괜찮아요. 제가 소니 엔젤을 한창 모았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네. 네, 저희 집에 소니 엔젤 엄청 많았잖아요. 제가 그거를 인터넷에 한번 왕창 올린 적이 있어요. 엄청 헐값에. 네. 그날 늦은 저녁이었는데 사방에서 문자와 전화 폭탄 맞아가지고 제가 먼저 사겠다고 서로 하셨나요? 팔았습니다. 네. 근데 뭐 그렇게 엄청 싸게 판 것도 아닌데 그 나름 내가 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 손해보고 이제 많이 올렸는데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한정판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다 세트로 박스로 사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사겠다고 진짜 거짓말 그렇게 잘 팔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피규어 그때 소니 엔젤 시리즈를 다 몽땅 정리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가시는 분이 남자친구가 같이 오셨어요. 네. 근데 돈을 남자친구가 계산하더라고요. 여자애가 밤에 머뭇머뭇 있는 남자친구가 자기 주머니에 돈을 꺼내더니 저 이 금액 맞으십니까? 그래서 느꼈죠. 남자친구가 사주는 거구나. 근데 여자애가 백 대신 선수. 그래서 여자친구 애가 해맑은 표정으로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 들통을 두고 가던 그래 잠깐 생각났습니다. 네, 마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컬렉션을 모으고 계신다고. 컬렉션을 모은다기보다는 이게 대부분 나올 때 한 개만 나오진 않더라고요. 네. 네, 그 다음 것도 나오고 아니면 뭐 합체가 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합체도 돼요? 네, 저는 이제 원피스 그러니까 건담 그러니까 피규어는 아니고 이제 조립하는 거를 하는데요. 원피스도 조립하는 게 네, 있어요. 원피스 좋아하세요? 저 원피스 조로 좋아합니다. 난 순간
옷 입는 원피스를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그거랑 아니 저를 뭘로 보실 거예요? 삼도류, 저는 아줌마가 아니에요. 도깨비 참수 뭐 이거? 아니 도깨비 참수는 뭐예요? 너 그렇게 하잖아요. 그 걔가 조로가 뭐 그런 거 하지 않? 참수라고 하나? 네, 도깨비 참수랑 그 뭐지 뭐 사자의 노래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좀 많습니다. 네. 네, 사랑해 주세요 조로를. 저 저를 사랑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예전에 일본말로 막 에이스를 좋아했는데 아, 불주먹 에이스. 에이스가 돌아가셨어요. 에이스는 그래서 지금- 임팩트가 있죠. 네, 누구죠? 그 뭐죠? 에이스 친구 그 이제 에이스 친구 많아요.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루피 형 있잖아요. 네. 그 다른 형 네. 그 누구죠? 그 무슨 반란군 걔가 지금 불주먹 먹었잖아요. 이름이 요즘엔 시리즈를 안 이름이 봐서. 신보 삼보였나?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아무튼 네. 그리고 그 초파 그 인형이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네네. 모양이. 그리고 네. 이제 걔가 타는 그런 아무튼 그런 게 이제 비행 같은 네네. 비행 물체 비행 물체 뭐 아무튼 비행 물체?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초파가 타는 건 혹시 로봇 아니었을까? 로봇 비슷한 그런 건데 네. 그게 이제 시리즈별로 나오는데 그게 합체가 돼요. 아. 5개를 다 만들면. 네. 네. 원피스도 그렇고. 진열 그럼 집에 딱 벽면에 딱 해주셨습니까? 근데 제가 엄마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살고 있거든요. 네. 엄마가 싫어하는구나. 엄마 아빠랑 살고 있는데 엄마가 싫어. 자꾸 버리는구나. 청소를 할 때 먼지 쌓인다? 먼지 쌓인다 그래서 잘 박스에 아. 다 조립을 하면 잘 박스에 어휴. 넣어서 덕후에 아주 최첨단을 보고 있는 네. 모든 덕후는 다 그 박스에 고스란히 이쁘게 포장해서 박스채 보관하죠. 박스 버리면 안 돼. 버리면 안 된다. 박스채 그걸 그대로 넣어놓고 그냥 원피스도 네. 합체가 돼요. 네, 그래서 원피스도 이제 그 원피스가 아니라 네. 캐로로. 캐로로. 네, 캐로로도 합체가 돼요. 캐로는 이제 유행이 좀 지났죠. 저 네. 캐로로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캐로로도 5개가 다 모이면 합체가 되기 때문에 걔도 잘 만들어서 박스에 고스란히 담아서 네,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조립하는 건 사실 많이 해보질 않아서 해서 재미에 빠지면 저도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원래 안 하는 게 정상이고요. 왜냐면 예전에 요새는 막 이렇게 DIY 그러니까 네, 맞아요. 디자이너 이런 거 같은 것도 혼자서 만드는 네네.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친구 따라서 그 부자재 시장에 갔다가 네네. 그 약간 매력은 아닌데 그거 약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약간 재밌어가지고 한동안 저는 사실 귀도 안 뚫고 사실 귀걸이만 엄청 만들었는데 내가 근데 가죽공예 같은 것도 요새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세요. 네. 실버? 은공예 같은 것도 많이 하시던데? 당 떨어지신 건가요? 네, 당이 떨어졌습니다. 네. 네, 녹음을 많이 당이 떨어집니다. 방금 젤리를 한 움큼 넣으셨어요. 약인 줄 알았어요. 네. 젤리빈입니다. 네. 근데 그건 키노트랑 좀 다를 것 같긴 하죠. 아니 근데 그런 그것도 공예도 자기 취미로 해가지고 젤리 씻고 있습니다. 네. 네. 엄청 쩝쩝거리시는 그렇게 뭐 그런 것도 하고 저 퍼즐 맞추는 것도 좋아해서 천피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천피스요? 네. 천피스 제대로 맞춰본 적 저 한 번도 없거든요. 정말요? 네. 1000피스짜리를 본 적이 없어. 저는 천피스를 사기는 많이 샀는데 네네. 맞추다 짜증이 나고 H 저 옛날에 한창 맞출 때는요 그 맞추는 그 테이블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테이블 딱 맞거든요. 1000피스짜리 맞추면. 와, 그 네. 정말 대단한 거. 네, 그래서- 천피스 힘들거든요. 네. 저 100피스짜리만 해도 힘들어요. 100피스만 해도 네. 기신맥진해가지고. 그 테이블을 쓰는 이유가 하루에 다 못 맞추니까 네. 그 테이블 맞추고 밀어놓고 아. 다시 그 테이블 꺼내서 맞추고 밀어놓고 이거를 계속 밀어내서 내가 네. 그걸 안 했네. 그렇게 반복을 해서 며칠 동안 맞추고 그걸 이제 다시 흐트리지 않고 약간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그것도 상자에 곱게 다시 넣어서 상자째 보관하고 있죠. 보통 저는 이제 길 가다가 재활용 버리실 때 네. 어떤 분이 이제 1000피스 액자 이렇게 해서 많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1000피스 액자 있습니다. 지금 보면서 순간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저 만드는데 힘들었을 텐데 왜 버릴까? 가복으로 놔두지. 근데 맞추는 건 생각보다 이렇게 네. 우리 안 그래도 그 약간 집중하는 재미가 있고 그 피스 하나를 찾아서 그림을 맞추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 퍼즐 맞추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 그 볼맨님께서는 예전에 이렇게 즐겨 놀던
본인만의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나요? 저는 취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취미일 수 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즐겨 해.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는 뭐 귤까먹, 이런 귤까먹. 거. 아, 우표수집. 아 예전에 그런 거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우표 박물관을 갔다 왔는데 어 여기 저기 뭐죠? 저기 뭐죠? 어딜까요? 또 회원역 보면 거기 우표 박물관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신세계 건너편에 우리 동네인데도 몰랐네. 회원역 신세계 건너편에 우표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우표도 해안역에 신세계가 있어요? 저희가 회원역 아닌가요? 명동 근처라서 회원역이 명동 그 뒤쪽이 네. 남편으로 아, 네. 그렇구나. 회원역 아닌가? 회원역 맞아요. 갑자기 순간되네. 아, 뭐 즐겨 하던 게 있으셨나요? 그거는 그냥 우표 사람들이 수집? 해서 그냥 약간 따라했던 거 전 실 모았는데 실. 아 실은 사람도 있어 아, 실은 모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강매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거 모았어요. 저희 때 아니 근데 강매한 게 강매해서 사게 되는 경우인데 그거를 모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아, 아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물건 수집하는 거에는 별로 그렇게 흥미를 느끼는 타입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아, 이 지적 욕구가 있을 뿐 이 무력이 없으신가 보다. 물건에 대한 욕심. 무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아,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쟁여놓는 예전에 근데 그건 있었는데 그거를 취미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옛날에 지우개 욕심 여자분들은 팬 문방구 욕심. 욕심 혹시 네. 지우개 따먹기 하려고 한 거 아닌데요? 지우개 따먹기? 아니에요. 지우개 따먹기를 하려면은 좀 이렇게 되게 허름하고 큰 지우개를 네. 조각조각 전보 지우개, 전보. 아, 여성분들도 이 전보 지우개 따먹 했나요? 했죠. 지우개 따먹기 하나요? 했죠. 지우개 되게 많아. 동전 따먹기도 하고. 네. 난 회수권. 이거 접어가지고 책을 접어야 돼요. 그래 잘 되거든요. 아, 저는 회수권 세대라 회수권 아. 따먹기. 예전에 회수권 이렇게 훅 하면 뒤집어지면 내 거. 뭐. 회수권 아세요? 회수권? 저희 토큰 있었어요. 토큰. 아, 그래서? 진짜 모르겠는데. 중학교. 아니 서울은 이거 회수권 있었는데? 저 서울에서 학생. 살아서 그런 거. 아 아닌가? 대전도 토큰이나 이런 거 있지 토큰 않았어요? 있었을 텐데. 토큰 세대야. 아니야. 저 중학교 때까지. 토큰 세대는 더 전 세대예요. 70년. 대전에서 토큰? 아, 대전 토큰이 없었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도 회수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9장, 회수권은 네네. 알아. 회수권은 아, 아는데 네네. 11장 자르는 방법. 아, 이건 그런 비밀을.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한 장을 짧게 해서 이게 11개가 돼요. 어느 네, 순간. 조금씩 들 자르는 거. 밀리면서. 밀리는 거죠. 이렇게 불법. 평범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저는 늘 정확하게 잘라서 먹기 때문에. 아, 이게 착하게 살아서. 아, 네. 참고로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 저 회수권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지우개를 모았던 적은 있는데 그게 사실 쓸모가 없잖아요. 쓸모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순간 약간 흥미가 떨어져서 버렸어요. 아, 버린 건 아니고 다 나눠줬어요. 왜냐면 네. 그때 지우개가 네. 지우개나 이런 거 있지. 그 뭐지? 책갈피 이런 것들을 모았던 기억이 있는데 책갈피? 혹시 코팅 책갈피? 코팅 책갈피. 연예인 촉갈피? 아 연예인 책갈피는 뭔지. 왕조연? 뭐, 죄송합니다. 나이가. 아, 네, 죄송합니다. 아, 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다고 하기 좀 그런데 아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 천년만년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어느 순간 느낀다부터는 약간 그 물건이나 이런 맞아요, 거에 맞아요. 대한 그런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잘 그렇게 모으지도 않고 그리고 부질없죠. 네 그걸 좀 갖고 있는 타입은 아니에요. 느끼지만 계속 사요. 맞아.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네. 문화 쪽에 관심이 많지 않고 있잖아요. 그 공연 네네. 보러 다니고 이런 거, 뭐 음악 들으러 다니고 이런 건 좋아하는데 지적 문화. 아. 뭐 그런 모으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집에 가면 제 방 진짜 심플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왠지 좋아할 것 같아요. It's 남자친구? simple. 그럴 수 있어요. 숨길 게 없어. 딱 그것만 있으니까. 책 한 권? 그럼 혹시 개인적으로 네. 요새 뭐 키덜트도 약간 정신병이라고는 하는데 힘들다 오늘. 네. 그냥 그런가 보다. 요새 이제 그 수집 네. 하는 친구들이 이제 의외로 많아요. 네, 많아요. 뭐 신발이나 제 옆자리 있는 뭐, 직원 같은 경우도 그 남자들 그 뭐 시계? 피규어 같은 거 좋아해서 네. 그 앞에 책상 앞머리에 그 아이언맨 뭐 네네네. 이런 거 이렇게 딱 붙여놨더라고요. 네네.
혹시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그 문화를 즐기는 친구들을 혹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즐기는 거에 대해서 터치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제가 그거를 뭐라고 할 만한 처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가끔- 예전에는 좀 그런 거를 이제 그쵸. 한심하게 보거나 그런 친구도 있었거든요. 어른, 그러진 않을래? 어른들의 시각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일단은 그런 거를 같은- 여자분들도 있던데. 네? 여자분들도 있더라고요. 여자분들?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카페를 할 때 음. 이제 제 취미가 이제 그런 거니까 응? 아저씨 이런 거 하세요? 막 이제 애들이 이제 공격 받으셨네요. 아 네네 아 이런 거 왜 해? 막 그래서 내 취미야 막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서 혹시 이제 여성분들이 대부분 좀 그런 걸 안 좋게 보통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혹시 그 볼매님도 네. 그런 걸 안 좋아하시는데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셨는지. 저는 제가 그거를 안 한다 뿐이지 그런 거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뭔가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나 부정적인 식 같은 건 전혀 없는데 네네. 근데 왜 그 이해는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본인 좋으면 모을 수도 있죠. 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모으는 거랑 다르게 자기 좋아하는 거 뭐 라면의 성지라고 하면 막 만약에 막 맛집 탕방.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아닌가? 맛집 성지 뭐 간 데 있습니까? 네, 저는 많이 가죠. 어디? 저 옛날에 한참 제빵에 관심 가졌을 때는 빵집 성지. 지금은 막 덕후들 막 능력자에서 막 이게 뭐 먹으면 막 네. 어디 단팥빵인지 맞추고 이런 거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맞추진 않지만 그 빵들이 유명하다는 건 이미 빵집 지도를 네. 그리고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오, 그 정도로 많이 안 한다. 까먹었지만 지금은 이제 근데 라면은 대부분 이제 인스턴트 라면을 끓여서 먹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어 봐야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마지막으로 먹었던 그 인스턴트 라면에 좀 별미라고 했었던 게 지금은 이제 이미 편의점에 틈새 라면이 나왔었잖아요. 네. 예전에는 저기 아시겠지만 명동의 구석진 그 네네. 쬐끄만 거기 가서 먹어야 됐었어요. 저도 그게 이제 제 마지막 이제 라면에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추억? 추억인 것 같은데, 그래서 라면을 밖에서 잘 이제 안 사 먹게 되더라고 인스턴트 라면은. 그럼 뭐 추천해주고 싶은 라면의 성지가 있나요? 제가 라면은 갑자기 라면 네? 좀 라면 성지에 갔다는 얘기가 하전 탄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네. 것처럼 그런 그거에 거군요. 대해서 막 지방 가서는 탕진할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면 네네. 가끔 안녕하세요 이런 데 보면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너무 그게 심하신 분? 인계치를 넘으신 분들이 아.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이제 물론 저는 외부 그냥 그 사람하고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좀 특이하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좀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게 지나치지 않는 그냥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이제 놀이 문화로 정도로만 편하게 생각하고 하는 정도라면 그렇게 자기 생활 나쁜- 자기가 즐기는 건데. 부정적인 견해들은 잘 없으신 거네요. 네, 근데 네. 어른들이 오히려 그 키덜트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은 같은 네. 또래보다는 어른들이 많은 거예요. 어른들은 한심하게 보죠. 제 친구는 네. 그 키덜트라고 보기엔 키덜트라고 봐야 되나? 만화책을 모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키덜트 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키덜트라고 하는 명칭도 좀 애매하긴 한데 네. 그냥 추억을 먹고 사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만화를 너무 좋아해서 네. 자주 빌려보기도 해서 VVVIP 정도 네네. 돼요. 그래서 네네. 그 친구는 늦게 가져가도 연체를 다 안 받아요, 사장님이. 네. 오. 그리고 연체를 하지도 않아요, 그 친구는. 이런 거는 이 책을 기다리는 사람의 예의가 아니라 가 있어요. 사장님이 인정한. 신간 나오면 그러니까 바로 나오면 그 친구한테 전화해주고 막 이러거든요. 오. 워낙에 많이 가가지고. 근데 네네. 그 친구는 친구 아버님이 만화책을 네. 어른이 돼서도 만화책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셨어요. 오, 가부장적이네. 그러게요. 우리 집은 안 그러는데. 저희 집도 안 그럽니다. 네, 다행히. 근데 저도 가끔 제 TV에 다행이다. 맨날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애니원 뭐 이렇게 애니원이 아니라 투니버스 이런 거 저희 집은 보고 항상 있으면 틀어져 있습니다. 이거 만화다 14시간. 이렇게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실 때도 있거든요 가끔. 정말로요? 예,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화는 어린애나 보는 것이다. 근데 아. 제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만화를 좋아해가지고 집에 되게 다락방 같은 약간 네네네네. 좁은 방들 네, 있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물건 같은 거 넣으면 네. 그 방이 본인의 만화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 하나하나 부럽다. 그런 거를 하나하나 나도 사다 보니까 다락방. 네. 거기 3면이 다 문 빼고 3면이 다 만화책인 거예요. 결혼하셨나요? 하셨어요. 근데 아. 했는데 그 친구가 아버님이 그거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네. 친구가 대학에 간 사이에 아버님이 그 방에 있는 거를 다 딱 버리신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군대 간 동안 내 거 다 갖다 팔아버린 거야. 근데 제 친구는 뛰는 아버님 위에 나는 내 친구라고 그 방을 다시 다 채웠어요. 만책으로. 와. 아버님 포기하셨어요. 네, 다 아, 넣고 싶은데. 왜 그러시지? 하려고. 어른들은? 아, 우리 어머니도 내 거 다 갖다 팔아버리고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상처됐어. 근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은 그냥 본인의 취미라고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그 키덜트도 트렌드를 탄 것 같아요. 보면 TV에도 네네.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 막 피규어 수집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요새 많이 나오죠. 예전에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좀 그게 좋아 보이니까 하는 그것 때문에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게 약간 키덜트 문화 자체가 약간 트렌드가 되면서 그게 약간 마이너에 있다가 메이저로 올라온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약간 감추지 않고 네. 드러내는 네. 거. 저도 그런 건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뭐 남자친구가 하다 보니까 같이 따라서 건담 만들다가 오히려 같이 건담을 즐겨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냥 무의미하게 돈을 써버리는 소비 문화보단 그래도 뭔가 이렇게 물건이 남잖아요. 수집은. 전 그나마 그걸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냥 담배나 술은 먹으면 그냥 나가버리는 돈이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건강에 좋은 것도 아니야. 차라리 뭐 맛집을 돌아다니는 건 나아. 근데 좀 이렇게 의미 건강을 해치는군요. 건강을 해치네. 건강을 해치네. 살이 쪄요. 그래도 이런 또 수집 문화는 뭐 꼭 득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뭐 좀 되팔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문화가 아닌가. 저는 그냥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안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수집하면서도 그래 뭐 이게 무의미한 건 맞는데 나중에 그냥 팔면 그래도 내 용돈은 나오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사놓고 하다 보면 또 다 팔고 또 다시 또 사놓고 하다 또 좀 쓸데없는 짓을 계속 해요. 그래서 뭐 보이기에 따라서는 참 쓸데기 없고 무의미한 행동들인데 그냥 그 사람만의 어떻게 보면 삶의 즐거움인 거죠. 그런 무의미한 건데도 이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게 느껴지는 그런 걸로 해서 아예 직업도 바꾸신 분들 막 이런 것도 프로에서 본 것 같아요. 아 이제 뭐 레고 덕후. 변호사 하셨다가 레고 네. 덕후여서 그런 분 얘기도 들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좋아해서 그쪽을 개발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걸 이제 뭐 돈이 되는 쪽으로 이제 연계가 된 경우들도 종종 보긴 하는데 사실 쉽진 않죠. 그냥 단순히 조금 취미 삼아 하는 걸로 크게 돈 벌기는 힘든 건 맞는데 그냥 자기만의 하나의 작은 즐거움이라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키덜트들이 좀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정신병적 문제라고 이제 하는 기사들도 제가 가끔씩 봤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 어른들이 뭐 완전히 어른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근데 솔직히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를 먹는 거라고 생각을 솔직히 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성숙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늙는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주된 이유는 정말 어른들이라면 우리가 보고 배우고 어떤 본이 될 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어른들 중에 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저 역시도 이제 어른이 돼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그런 게 좀 힘든데 왜 기성세대들은 왜 그렇게만 바라볼까요? 어떤 이게 정신적 문제의 하나의 요소로만 보는 이런 키덜트의 문화를 왜 혹시 그렇게 본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혹시 뭐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지 혹시 저처럼 이것도 약간 정신병적 문제가 있어서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정신병적 문제라고까지는 그러니까 병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갑자기 들은 생각은 이게 사람들이 점점 더 외로워지면서 맞아요. 있지 않을까. 자기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도구로서. 네. 제가 예전에 키티가 그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게 일본에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키티는 입이 없잖아요. 네네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듣기만 하고 남한테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인기를 확 많이 얻은 경우라고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키덜트 문화를 향유하는데 사람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왜냐면 그쵸. 사물과 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이 인간미가 없는 건가요, 그럼?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물건과 소통하나? 그냥 물건 소통하고 저는 그냥 제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이거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한테 치이고, 그러니까 나만의. 네, 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 시간에 딱히 할 게 없어요. 뭐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걸 집중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잠깐 만들고 딴 걸 하다가 다시 와서 만들어도 그 상태 그대로잖아요. 네네. 근데 책 같은 거는 집중해서 계속 그것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남한테 시간을 그렇게 오래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나의 어떻게 보면 작은 탈출구가 네, 될 수 네, 있는 네, 거네요. 네. 단순히 이게 뭐. 저는 그래서 좀 혼자 하는 시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찾다가 이걸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꼭 이렇게 뭐 외로움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내가 좀 휴식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사람들마다 이 키덜트 문화를 향유하는 방법과 그리고 어떤 그 이유의 차이가 다 네, 있나 봐요. 네. 꼭 하나로 단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사실 오늘 좀 생각해 보니까 나와 다른 취지로 즐기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걸 좀 느꼈고요. 저는 왜냐하면 사실 수집하는 게 뭐 내 시간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 이런 취향에서도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걸 오늘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신병 뭐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규정하시는 분들이 우리 또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학문적으로 어떤 표현을 해야 네네네. 되는데 그냥 그 문화에 네. 대해서 이제 그걸 기사화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 그냥 이슈화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사들을 제가 간간히 봤었던 기억이 나서 사실 뭐 정신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뭐 네.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 힘든 네, 세상에. 그러니까 하기 힘든 세상이니까 어쨌든 다 정신이 있으니까 네. 네, 이렇게 미치든 저렇게 미치든 네, 좀- 본인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미치는 게 낫잖아요. 네, 건전하게 미치는. 네. 남한테 해 안 주니까. 내가 내 돈 내고 내 시간 써서 네, 그쵸. 네. 나같이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못 사게 하는. 내 경쟁을 붙게 만드나? 이거는 기업이 잘못하는 거야. 많이 만들어주고 많이 만들어. 기업은 그걸 좀 악용하는 거죠. 그렇죠. 활용하는 측면이 이슈를 있을 것 같고.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시선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저는 맥도날드가 아무튼 이런 걸 너무 상술화시키는 때 한 너무 번도. 안 그랬었거든요. 네. 맥도날드가 이 해피밀 세트를 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안 그랬는데 딱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저 한정으로 바뀌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냥 원하면 가서 해피밀을 사 먹고 네네네. 그거를 얻어서 왔었거든요. 네. 요즘은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물건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전에 오픈할 때 가지 않으면 네네.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특정 캐릭터만 그래요. 음. 뭐 이렇게 비인기 캐릭터는 안 그러는데, 근데 좀 너무 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아서 예전에는 좀 많이 안 그랬어요. 맞아요. 네, 저는 예전에는 예전에 키티도 네. 샀었고 그랬거든요. 제가 제일 마지막 기억나던 게 사실 지금은 해피밀을 세트로 사야 장난감을 줬는데 초창기에는 안 그랬어요. 장난감만 따로 줬었어요. 지금 롯데리아가 그러죠. 네, 롯데리아는 그 빵 안 먹어도 장난감만 따로 살 수 있었거든요. 이거를 원래 맥도날드도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그 기억이 왜 나냐면 왜냐면 덕질을 오래 예전부터 했으니까 옛날에 예전 버거킹도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좀 안 하더라고요. 버거킹도 해요. 옛날에 했었어요. 옛날에 뭘 했었냐면 그 디즈니 이제 애니메이션들 한창 나왔을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잖아요. 그때 뭐 몬스터 주식회사 이런 거 나올 때 그 맥도날드에서 매번 그런 걸 똑같은 상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난감만 따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완전히 세트로 묶어버리셔가지고 또 좀
유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버거킹 같은 경우도 이 토이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 게 버거킹에서 이제 심슨 시리즈 캐릭터를 만들어서 단품으로 팔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검색해 보면 이제 버거킹 심슨도 나오곤 하는데, 근데 이걸 요새는 이제 돈이 된다라는 걸 기업들이 이제 눈치를 채고 많이 조금은 이제 상수를 시키면서 좀 오히려 이렇게 애타게 좀 모으고 싶어하는 사람들 마음을 애를 타게 만드는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슈퍼마리오도 모으다가 짜증나서 이제 안 모으게 되더라고요. 이제 맥도날드 아예 안 가요, 잘. 에이씨,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요새는 또 날짜별로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뭐 12월 상반기에는 요만큼만 나오고, 뭐 하반기에는 요만큼 또 요거 내주고, 그래서 그냥 다 내주면 안 돼? 막 그러는데 막 그걸 그런 식으로 막 약간 상수를 해서 계속 우리 맥도날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찾게 하려고 그런 거를 많이 보면서 좀 키덜트 입장에서 좀 내심 좀 속상했던,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나. 괜히 이거 하나 사는 거에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쏟게끔 자꾸 유도하는 게. 그럼 사는 사람들이 줄지 않을까요? 줄어야죠. 줄여야 됩니다. 이 키덜트들은 경쟁이 있는 걸 싫어해. 그렇지 않아요? 그 경쟁 때문에 오히려 희소성 때문에 더 열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애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경쟁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그냥 편하게 수집하고 싶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유도를 하니까 귀찮아도 내가 그걸 서야 되잖아. 나도 쓰고 싶지 않아요. 거기 바보같이 그 2시간 그거 서가지고 그 뭐 별거 대단하지도 않은 건데 그 장난감 세트 하나 얻겠다고 빵이랑 참 그 또 힘들잖아요. 2시간 서 있으려면 이러고 한심해요. 근데 또 앞에서 막 왕창 사고 있으면 막 애가 타. 뭐 맥도날드 가면 앞에 어떤 사람이 막 진짜 이따 시만큼 두고 막 속으로 막 속이 타는 거죠. 아씨 내가 살려고 하는 게 네. 있어요. 그걸 다 버리고 장난감만 가지고. 진짜요? 그거를 이제 또 그거 금방 정말 네이버 장터 같은 데 올라와요. 그게 그런 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긴 뭐 표 같은 것도 안표상들이 판치. 그런 게 그러니까 돈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참 그런 걸 또 빨리 알고 그런 걸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우리의 즐거운 문화를 자꾸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좀 왜곡시키는 것들이 전 솔직히 조금 많이 짜증이 나고요. 그래서 좀 키덜트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모을 수 있는, 물론 희소성 있는 거 내는 건 괜찮은데 좀 되도록이면 그런 거 좀 줄여서서, 네? 그것도 너무 비싼 경우가 많아요. 특히 피규어들도. 피규어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모을 때마다 짜증이 나요. 왜 이따구를 왜 굳이 5만 원, 10만 원씩 주고 사야 되나? 그러니까 비싸지만 없어서 사는 거거든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짝퉁들도 요새 또 막 가끔 중국이 내놓을 때가 있어요. 저는 짝퉁을 사서 그냥 대리만족할 때도 있는데, 왜냐면 별 대수롭지 않은데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돼.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쪼가리 인형인데 뭐 크기가 크지도 않은데 한 10만 원씩 해요. 베어브릭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사이즈가 10만 원, 20만 원씩 하거든요. 사실 그걸 누가 봐도 10만 원, 20만 원짜리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좀 씁쓸하지만 좀 키덜트들, 돈 없는 키덜트들도 좀 마음껏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잠깐 짤막하게 오늘의 주제를 얘기해 봤습니다. 네, 곧 또 설날이 다가오는데요. 명절들 잘 보내시고 또 명절 내려가시는 분, 저 내려가는데 내려가시는 분이군요. 내려가십니다. 네, 처가 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안전운전들 하시고 네. 네,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녹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